네, 안녕하세요. 캐나다 존입니다.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좀 안 좋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민 상담소 콘텐츠를 2개를 만들었고, 그래서 연락을 이메일로 꾸준히 좀 주시고 계세요. 궁금한 점을 또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고, 네, 지금 사연이 좀 많이 와서 요거를 한번 좀 정리하고,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콘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지금 뭐 모든 게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, 그렇다고 해서 좀 이민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캐나다에 와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들의 고민이 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. 사연을 좀 이렇게 모아보니까 비슷하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좀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, 아무래도 그 이민 컨텐츠 중에서 제가 그 소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AIPP에 관련된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저한테 의뢰를 좀 제발 좀 해주시면 안 되냐,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, 캐나다에서는 그 이제 이민 법무사분들이 그런 작업을 해주실 거고, 저는 그분들한테 가기 전에 좀 아이디어를 드리는 정도기 때문에 정보를 좀 꾸준히 드리는 그런 정도로 저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고민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대부분 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관련돼서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. 그 지정 고용주를 찾아서 내가 지원을 해서 취업에 성공을 해야 뭐 비자 지원이 있던 그 영주권을 받던 이게 진행이 가능한데, 이제 그 부분이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사이트 같은 건 알려드렸고, 뭐 쉬운 거면 그 이주공사에서 그 고용주들한테 접근을 해서 커미션을 약속을 하면서 큰 돈을 그 요구하는 상품이 생기지 않았겠죠, 이게 쉬웠다면. 그래서 발품과 좀 꾸준한 지원, 그리고 뭐 면접 이런 거를 보려고 어떤 분은 직접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, 그 지역에. 그래서 이제 길을 만드신 분, 물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이런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비용을 좀 아끼면서 내가 그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AIPP를 하고 싶다. 적극성이 결국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. 다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찾아보고,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 같은, 캐나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한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인구직란에 글을 많이 올리세요. 그 한인분 중에서 좀 실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접해 주려고 합니다. 요거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구직란들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고, 그리고 지역마다 또 로컬 그런 뭐 언론사들이라던가, 그러니까 밴쿠버는 벤조선이 있고, 캘거리 쪽에는 또 CN 드림 있잖아요, 알버타주 쪽에는. 네, 그리고 온타리오에도 뭐 캐스모 등등 많습니다. 구인구직 사이트도 계속 찾아보시고 사장님들하고 연락도 해보시고 직접 얘기도 나눠보시고, 네,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좋은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, 서로 좀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댓글을 하나 달아주신 것 중에 하나가, 이제 아드님이 그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AIPP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. 저는 이제 처음에 댓글로는 아틀랜틱 캐나다 지역, 뭐 노바스코샤, 뉴브런즈윅, PEI, 뉴펀들랜드 여기 이쪽에 대학을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이제 대학을, 그 공립대학을 나오고 그 AIPP가 가능한 대학들 리스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대학을 나오면 그 졸업 후 취업 비자가 3년이 나오잖아요. 그럼 이제 AIPP 유학생 스트림은 굉장히 좋은 게, 취업만 하더라도 경력을 요구하지 않아요. 보통 그 영주권 지원이 가능하니까 되게 장점이 있다 이제 말씀드렸는데, 말씀하셨던 게 바로 취업이 돼서 가능하냐.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. 왜냐면 AIPP가 지금 영어 점수는 그 CLB 4점인데 IELTS로 보면은 3.5에서 4점 사이거든요. 공부를 캐나다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는 뭐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, 댓글을 주셨었는데, 그 회사에 취업을 하면 되는데, 취업을 일단 하려면은 취업 비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, 그러려면은 일단 AIPP는 바로 안 됩니다. 네, 바로 안 되고,
LMIA를 신청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이 되게 쉽지 않고 내가 전문 기술은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은 일단은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비숙련 그 스킬드 D나 C나 D 쪽에 조금 이제 몸을 쓰는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회사를 지원을 해서 LMIA를 받아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1년이 지나면 그때 AIPP 지원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되게 가시밭길입니다.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. 뭐 학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영주권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길을 만들 수 있는 거고 LMI를 해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균 임금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가능은 하지만 이론상으로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런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주셨던 분이 현재 이제 컬리지 유학생이신데 영주권을 어떻게 딸 수 있냐. 그동안은 영주권에 대한 고민을 크게 안 하시다가 이제 영주권의 고민을 좀 하신 분 같아요.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일단 졸업 후 취업비자가 나오니까 졸업 후 취업비자를 신청을 해서 받고 그리고 취업을 성공을 하면 이제 길이 열린다. 그래서 요거는 내가 영주권을 좀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영주권을 빨리 주는 지역 쪽에 계속 취업을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한 다음에 그 CEC라던가 이제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분이 여기 온타리오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온타리오 지역에서 바로 만약에 다른 주로 넘어가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. 주정부 기술 이민으로 1년이나 6개월 이상의 그런 경력을 만든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온타리오주나 BC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영주권 받는 게 쉽지 않으니까. 네. 그리고 또 고민을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용접사입니다. 웰더. 한때는 굉장히 좀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 오일 컴퍼니들이 호황기 때 페이를 굉장히 많이 주는 직업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핫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 산업이 많이 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좀 내려가긴 했잖아요. 용접사인데 AIPP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그 용접사 웰더가 제가 NOC 직군을 찾아보니까 스킬드 B 직군이에요. AIPP 뿐만 아니라 주정부 이민도 가능한 그런 직군 안에 들어가 있고 영어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LB 4점인데 CLB라고 하는 게 Canadian Language Benchmark예요. 그래서 그 캐나다 기준의 언어 평가 제도인데 이게 그 CLB라는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캐나다 안에는 그 셀피비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. 랭크가 점수표가 똑같아요. 그래서 셀피비라는 게 기준이 되는데 IELTS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요. 그래서 이거 변환표 이렇게 좀 IELTS는 조금 더 낮아도 되는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CLB 4점을 일단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IELTS를 그 정도 공부를 하셔서 점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니까 학력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용접사로 내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지금 뭐 시기가 멈춰 있는 상태고 노바스코샤도 그 비상사태 선언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쉽지 않지만 일단은 이게 뭐 영원히 가진 않을 거예요. 분명히 이제 극복이 될 거고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 다시 구직들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웰더를 찾는 회사들이 꽤 있고 규모가 아마 좀 클 거예요. 그래서 그 얼빙 쉽빌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노바스코샤 쪽에 살 때 이 회사가 유치가 됐었어요. 그러니까 그 조선소입니다. 캐나다에서 배를 만드는 회사가 그때 들어왔고 그 얼빙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무튼 에너지 회사잖아요. 가스 스테이션 있고.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조선소인데 거기서 이제 웰더들을 많이 좀 채용을 하는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좀 몇 군데 회사가 있었는데 직종 관련된 영문 이력서 잘 작성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지원을 하고 뭐 이런 면접도 보고 이러시다 보면은 그 기술직이니까 아마 실력이 좀 보장이 되고 하면 회사에서도 웰컴을 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용접사로서.